안녕하세요. 세븐일레븐 팀 발표를 맡게 된 서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데브캠프 1기 세븐일레븐 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발표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정, 프로젝트 일정 및 규모, 프로젝트 사용 기술, 시연, 후기, 팀 소개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힘들고 지칠 때, 다시 리프레시할 시간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디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 힐링, 그게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 여행은 생각만 해도 즐겁고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며 여행 산업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방역과 백신으로 인해 여행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꾸준한 방역과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쇄 추세로 접어들었고,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2년간 참고 있었던 해외여행 수요 상승과 코로나 감소는 우리가 여행 플랫폼을 선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 다른 여행 플랫폼들과 다르게 섬세한 어딘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UI를 가진 사용자 중심의 여행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감소세에 따른 여행의 사회적 수요 증가, 기존 여행 플랫폼의 복잡한 UI와 혼잡한 워딩을 개선한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저희의 생각으로부터 이지투어는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및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총 개발 기간 32일, 총 개발 480시간, 1인당 1일 평균 개발 15시간, 총 7명의 인원이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32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2일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 최대의 효율과 최고의 환경인 패스트5에서 침낭을 사서 잠을 청하고 집이 10분 거리에 있는데도 그 시간마저 아껴가며 모든 것을 갈아 넣었습니다. 저 멀리 부산에서 올라온 팀원까지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개발에 임했습니다. 팀원 모두 32일 동안에 3달 같은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지투어는 우리 팀의 모든 것을 갈아 넣은 프로젝트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을, 프로젝트 규모를 분석해주는 CLOC를 사용하여 저희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총 326개의 파일과 29,000 파일 라인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총 21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는 자바이며 코드로 따지면 33%, 파일로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CSS 파일의 분량이 많은 이유는 시간상의 문제로 JSP 파일과 CSS 파일의 공통 모듈을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모듈로 인해 코드 라인 수가 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9월 3일 이후 3차 개발을 통하여 공통 모듈을 분리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 개발 태스크 관리 및 항목 일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ER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ERD는 총 34개의 테이블과 403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나 기간에 비해서는 꽤 많은 테이블이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 34개, 꽤 많은 개수의 테이블이 나온 이유는 여행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상품의 활성화, 비활성화, 예약의 취소, 승인 대기 등 다양한 상태 코드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고, 유저, 할인가, 여행자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이력 및 통계를 관리하는 테이블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사용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대표적인 언어로 자바를 사용하였고, 대표적인 API 사용은 네이버 로그인 API를 통해 네이버 소셜 로그인을 구현하였습니다. 결제는 아임포트를 이용해서 구현하였고, 저희는 배포를 아마존 EC2, 유기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하여 아마존 RDS를 채택하였습니다. 형상관리 툴로는 GitHub와 Git을 사용하였고, 프레임워크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이지투어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저희 이지투어는 고객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캐러셀 효과를 적용하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추천을 받은 순으로 여행지가 정렬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래에 여행지 사진들을 대충 배치할 수도 있지만 이 사진을 클릭할 때마다 확대되고 약간 색깔이 입혀지게 함으로써 고객이 우리 페이지에 머무는 동안 최대한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고객을 상품을 볼 수 있는 내비바가 있는데 저희 내비바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국가를 기준으로 검색할 편리하게 상품을 조회할 수 있도록 대륙별, 나라별로 2계층 카테고리 UI를 적용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연해야 될 항목이 로그인 및 회원가입인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로그인 및 회원가입은 동영상 재생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회원가입을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휴대폰 인증을 통해 해당 휴대폰 번호가 실제로 있는 번호인지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자를 발송하면 이지투어로부터 문자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회원 정보에서 다시 한번 이메일 인증을 통해 해당 이메일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검증을 진행합니다. 다음 화면은 네이버 소셜 로그인을 연동하는 과정입니다. 연동이 완료되고 다시 소셜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지투어는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으면 계정의 상태가 휴면 계정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정은 휴면 상태입니다. 휴면을 해제하고 다시 로그인이 잘 되는지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상품 시연을 직접 라이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에서 저희는 중국 카테고리로 들어가 상품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중국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오른쪽 바를 클릭하게 되면 최근 본 상품, 상품 비교와 관심 상품 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상품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아무 상품을 조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칸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 표시를 눌러서 나가게 되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고 해당 상품의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당 상품에 유저가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상품을 최근 본 상품에 담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최근 본 상품을 제거하고 싶다면 X 표시를 누르면 제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근 본 상품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불필요한 삽입과 삭제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세션 저장소를 이용하였고 최대 15개까지 상품이 저장되게 하고 그 개수가 초과할 경우 맨 처음 등록했던 상품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2시간까지 유지되게 함으로써 너무 긴 시간 동안 세션 저장소를 점유하지 않도록 하여 더욱 효과적인 세션 저장소 활용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은 관심 상품 탭을 눌러서 관심 상품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바에서 관심 상품 탭을 클릭해서 관심 상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아무런 상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상품을 3개 정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탭으로 다시 이동해서 상품 사진 옆에 있는 하트를 클릭하면 관심 상품으로 자동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관심 상품 탭으로 다시 들어가 해당 상품들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가지 기능이 있는데 개별 삭제부터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있는 X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 유저에게 한 번 더 삭제할 것인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유저가 동의한다면 해당 상품은 삭제가 됩니다. 상품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상품과 일치하는 상품만 있는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뒤로 가서 해당 상품의 모든 관심 상품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전체 삭제 탭을 클릭하면 다시 한번 유저에게 이 상품을 삭제할 것인지 확인받고 해당 유저가 동의한다면 모든 상품이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메인 페이지에서 저희는 조회 많은 순을 기본 필터로 하여 조회 많은 순으로 유저가 상품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필터를 고객의 니즈에 따라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위해 3가지 필터를 구현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상품 상세 페이지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상품 상세 페이지로 먼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는 제목, 사진, 항공편, 예약 안내 사항 등의 메뉴가 존재하고 있고 여행 일정을 클릭하게 되면 항공편에 관한 내용, 관광지 사진들이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상품 문의, 약관 정보, 해외 안전 정보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예약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예약 인원이 18명이고 우리가 예약을 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입니다. 만약 3명으로 예약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약이 된다면 잘못된 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3명으로 예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원수를 3명으로 바꾸려고 하자 최대 예약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였다는 경고창이 유저에게 알려지고 저희는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예약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추가할 수 없도록 검증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인원으로 1명으로 줄여서 예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페이지에서는 전반적인 상품의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약관 전체 동의를 한 뒤에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전반적인 상품의 정보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입력한 회원가입할 때 입력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기입되며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자 정보는 상세 페이지에서 입력한 유저가 입력했던 인원수가 기입되지만 유저가 만약에 잘못된 실수로 인원을 잘못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뒤로 가서 수고롭게 변경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유저에게 인원을 한 번 더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유저의 편리함을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요청 사항으로 여러 가지를 남길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예약하기를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이 완료되었다는 페이지가 보여지고 예약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예약자가 1명이기 때문에 유저의 등록된 이름과 금액이 나옵니다. 예약 결제 조회 탭을 클릭하여 한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맨 위에 있는 상품이 방금 전에 예약을 진행한 상품입니다. 예약 접수, 결제 준비 중 상태값이 표시되는데 저희는 관리자 승인 없이 결제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약이 정말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의 예약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현재 예약 접수 취소 탭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로부터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승인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은 예약 접수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 상품을 결제 승인 상태로 바꿔보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저희 관리자 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상품 등록 관리는 저희가 상품을 직접 등록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탭이고요. 상품 등록 현황 관리는 현재 등록된 상품들을 조회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탭입니다. 지금 사용할 탭은 상품 승인 관리 중에 예약 승인 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자에 홍성경님이 추가되어 있죠. 저희 예약 날짜를 정렬하는 기준은 가장 오래된 것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먼저 예약을 했는데 내 거가 가장 늦게 처리된다면 이건 굉장히 불만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장 오래된 예약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도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승인 버튼을 클릭해서 결제가 가능한 상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상태가 승인으로 업데이트되었다는 경고창이 표시됩니다.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서 예약 페이지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예약 접수 취소가 결제하기 버튼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저의 입장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약을 취소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저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저희는 유저가 3일 동안 결제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예약 접수가 취소되게 함으로써 여행사의 손해를 방지하고
여행자 노쇼 또한 방지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결제를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결제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결제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도 카카오페이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10만 마일리지. 여기서 상품의 금액과 상관없이 내 마일리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버튼을 눌러 해당 상품 금액이 마일리지를 사용한 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직접 카카오페이 결제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송출되고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QR 스캐너를 이용해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결제 완료 탭이 나오고 결제 완료가 되면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경고창과 함께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정보를 여기 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결제 수단, 결제 내용, 상품의 제목 같은 것은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후기 페이지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페이지는 여러 유저가 다양한 여행지를 다녀오며 느낀 것, 재밌었던 것들을 후기로 남기는 후기 페이지입니다. 후기 페이지에서 직접 후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페이지로 진입하면 제목을 입력하고 여행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까 스위스 상품을 결제했는데 여기에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후기 작성의 기준은 여행이 종료된 일자가 현재 일자보다 이전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제만 완료됐을 뿐이지 우리는 스위스로 여행을 아직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후기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미리 입력해놓은 데이터인 북해도 4일 상품을 이용하여 직접 후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아래로 내려가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후기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기를 클릭하고 상품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상품과 일치하는 상품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에는 결제 취소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제가 완료된 해당 상품을 예약 상품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결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결제 승인, 결제 진행이 아니라 결제 취소 버튼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제 취소를 클릭하게 되면 결제 취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예약 번호와 예약일 그리고 결제했던 금액들이 나오고 취소 사유를 간략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일리지를 사용하였다면 마일리지가 얼마가 환급될지 유저의 결제 수단으로 얼마의 금액이 환불될지 이렇게 유저에게 정확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와 여행 상품을 나눠서 고지해 주었습니다. 환불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불 성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환불 완료 페이지로 이동하고 결제 수단이 언제 환불이 이루어질지는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상품 승인 기능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희 중국 상품 페이지로 돌아가서 맨 위에 황산 4일, 황산 케이블카 상품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만약에 중국이 내전 지역이다, 아니면 질병이 돌고 있다, 유저가 보아서는 안 되는 상품이 보여져선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상품을 매번 지우고 다시 넣는다면 너무나 비효율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상품 활성화 상태를 변경함으로써 이 상품이 유저에게 보여지고 보여지지 않는 여부를 상태 코드 조작만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상품을 유저에게 보이지 않도록 상품 활성화 상태를 비활성화 상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중 상품 승인 탭으로 들어가 황산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상품이 맨 위에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클릭하면 활성화 상태이기 때문에 쭉 내려가서 비활성화 탭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활성화 상태를 변경할 건지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는 컨펌 창이 송출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비활성화를 진행했습니다. 다시 상품 리스트 페이지로 돌아가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해당 상품이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품이 꽤나 많기 때문에 정말 유저가 볼 수 없는지 황산 키워드로 추려서 한번 보기 위해서 검색으로 황산을 검색해 해당 상품이 정말 보이지 않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품이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성화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해당 상품을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 키워드로 다시 한번 검색을 진행하고 비활성화 상태가 된 상품을 클릭합니다. 내려가면 아까는 비활성화 탭이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활성화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활성화 탭을 클릭하고 활성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활성화 상태로 변경되었다는 경고창까지 떴습니다. 다시 리스트 페이지로 돌아가 해당 상품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상품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검색 기능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연을 모두 마치고 후기와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PPT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저희 팀 이름은 세븐일레븐입니다. 네, 모두 아시죠?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편의점이죠. 1927년에 세븐일레븐 창업주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우리는 최장 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을 만들자는 창업주의 정신을 받아서 우리가 실력은 모르지만 패스트5에서 가장 긴 시간을 투자하여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갈아서 넣어보자. 이런 열정으로 우리 팀 이름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블루워커처럼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시고 새벽 시간도 1등, 야간 시간도 1등, 대부 캠프에 살아있는 야근의 전설, 걸어다니는 워킹데드, 메인 페이지 레이아웃 제작과 프로젝트 세팅용 타일즈 세팅, 상품 기능을 담당해주신 장여국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으로 내 집 마냥 소파에서 쪽잠을 자신 분이죠. 후기 페이지 게시판을 담당해주신 김도영님을 소개합니다. 저희 팀에서 프로젝트 세팅 중 깃 관리와 AWS 배포, 관리자 기능을 담당한 저 발표자 서창입니다. 찾으려고 하면 보이지 않지만 찾지 않았는데 늘 내 옆에 있었던 다크템플러 같은 존재시죠. 작업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해내주신 이벤트 페이지를 담당해주신 이종현님을 소개합니다. 저희 팀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항상 평온한 얼굴로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금강불개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약결제 파트를 담당해주신 안혜경님을 소개합니다. 올빼미처럼 묵묵히 어두운 밤을 지키며 홀로 에러들을 잡아내고 에러를 전멸시킨 에러의 천적, 유저 기능과 프로젝트 세팅 중 RDS 세팅을 담당해주신 홍성경님을 소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의, 문서와 작업 등 해설이 필요한 부분에서 팀원들의 유기적인 소통을 이끌어내시고 우리 소통의 제왕, 문의 관련 페이지를 담당해주신 남기영님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최고의 강의와 최고의 장소에서 오직 개발만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신 패스트 캠퍼스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또 저희가 개발에만 몰두하고 열정을 거기에만 쏟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완벽한 서포트를 보여주셨던 서지훈 매니저님, 옥지현 조교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피곤하기도 하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와 함께 끝까지 프로젝트를 완성해주신 저희 팀원 한 분 한 분 너무 자랑스럽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원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곳에서 발표를 할 수도 없었을 거고 제가 부족한데 저희 팀원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무사히 발표를 마칠 수 있어서 저희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늘 올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큰 가르침을 주셨던 남궁성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세븐일레븐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